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런 데서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마치 유행처럼 초기 브랜드들이 가맹금을 안 받으시거든요.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짧게는 이렇게요. 1, 2년 안에 가맹점이 100개가 넘기는 게 정말 순식간에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마음 한구석에는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의 꿈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도대체 뭐길래 다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려고 할까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브랜드마다 아니면 같은 아이템 내래도 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가맹점주님과 가맹본사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개설 수익이라고 합니다. 가맹비, 교육비, 이행보증금, 그리고 창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테리어, 집기, 다양한 필수품 이런 데서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상 업계에서 개설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계약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서 로열티라는 수익이 발생됩니다. 보통 매출의 몇 프로 혹은 고정으로 얼마 이렇게 정한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아니면 본사의 협력사로부터 공급되는 필수 품목들이 있습니다. 외식 업종 같은 경우는 소스라든가 아니면 원부 자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입니다. 그리고 그 외 브랜드에 따라서는 광고 수입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가맹점에서 게시되는 어떤 디스플레이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물류 수익의 경우도 좀 회사마다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어떤 회사들은 제조를 직접 다 해서 수익을 붙여서 가맹점에 공급할 때 이런 형태에서 이 물류 마진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제조 생산을 직접 하지 않는 경우 외부 제조 회사에 의뢰를 해서 OEM, ODM 생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그걸 이제 본사가 직접 배송을 받아서 마진을 붙여서 가맹점에 공급할 수도 있는데요. 배송 회사, 3자 물류 회사라고 합니다. 이런 물류 회사를 통해서 가맹점에 공급을 하고 이 관련한 이익을 이런 배송비를 제외한 마진을 가맹본부가 비용을 받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제품이냐, 가맹점 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수익 구조가 좀 달라집니다. 본질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바잉 파워가 있어야 본사도 경쟁력이 있고 가맹점주한테도 경쟁력 있는 제품과 가격으로 본사가 물건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가맹점 수가 많고 그 소비되는 양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 수익은 좀 달라질 것입니다. 중소 브랜드와 대형 브랜드에 따라서 좀 수익 구조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아이템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긴 합니다. 꼭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그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먼저 중소 프랜차이즈 본사 개설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설 수익이라고 하면은 가맹비, 교육비, 이행보증금, 초기에 이제 소위 가맹금이라고 하죠. 가맹금이 이제 첫 번째 수익이 될 텐데요. 이 가맹금에 대해서도 큰 브랜드랑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브랜드에 가치가 있다면 가맹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주님과 계약을 할 때 가맹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회사 전략에 따라서 가맹금을 적게 받거나 안 받더라도 다른 이제 지속적인 수익, 로열티라든가 물류 수익 쪽에서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정책을 정했다, 그런 전략을 정했다 하시면 이걸 많이 면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확장에 대한 전략으로 초기 개설 수익도 안 가져가고 물류 수익이나 로열티 수익도 안 가져가고 마케팅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 가맹점 숫자가 빨리 늘지 않는 경우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박람회라든가 프랜차이즈 본부 홈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산무 정책, 오무 정책, 그래서 초기 이제 가맹금 같은 걸 안 받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마치 유행처럼 초기 브랜드들이 다 이제 가맹금을 안 받으시거든요.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본사도 수익이 생겨야 가맹점을 도와줄 수가 있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산무 정책, 가맹금을 안 받으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형태로 수익 모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본부라면은 하실 수 있어요.
가령 가맹금을 적게 받으신다 하더라도 물류라든가 로열티라든가 다른 형태로 수익이 발생돼서 가맹점에 지원을 하실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미 직영점이라든가 다른 유통업이라든가 다른 이제 수익 모델이 존재해서 충분히 본사를 잘 꾸려나가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은 일시적으로 가맹금 할인 정책이나 뭐 면제 정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을 빨리 늘리려는 이 욕심 때문에 그냥 함부로 이거를 똑같이 면제를 한다거나 하시면은 종국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무정책, 오무정책 초기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이 이걸 따라 하시는데 굉장히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을 조언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맹금 외에도 집기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여기에 이제 본사가 마진을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많이 없어진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 사업 하시게 되면은 공정거래법이라는 어떤 제한을 받는데요. 이게 아무거나 비용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사의 어떤 통일성이라든가 본사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한해서 이제 비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가맹 계약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본부가 공급하는 소스라든가 이런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인테리어도 그럼 다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특허가 있다거나 꼭 본사가 지정한 어떤 특정 업체 아니면 본사가 꼭 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인테리어나 이런 어떤 제품들, 이런 것들은 거기서 본사가 어떤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개설 수익이라고 하면은 가맹금 외에 크게 많이 존재하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좀 인테리어가 어떤 브랜드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인 브랜드들도 존재하죠. 처음에 브랜드를 기획하실 때 본사의 수익 모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형 가맹본부 같은 경우는 중소 브랜드랑 비교할 때 같은 아이템을 파는 비슷한 동종 업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는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그 수익의 좀 차이, 수익을 얼마큼 낼지에 대한 재량 여지가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경쟁력으로 작용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가맹점에 공급되는 원부 재료, 물류에 있어서 보통 직접 수입 유통을 해서 직접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얼마큼 마진을 가져갈지를 제한권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가맹점 숫자가 좀 적은 중소형 가맹본부 같은 경우는 직접 제조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부 타 회사의 아웃소싱을 거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생산된 제품도 직접 배송이 좀 어려우니까 배송 회사 아니면 그 제조 회사를 통해서 가맹점에 이제 공급이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맹점에 어떤 물류가 공급되기까지의 중간 과정이 좀 많아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수직 계열화 돼 있냐 아니면 좀 여러 업체를 통해서 원부재를 공급하냐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현금 유동성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규모가 큰 가맹본부 같은 경우는 직접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가맹점에 어떤 물류를 공급하다 보니까 결제 자체를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좀 규모가 작은 본부 같은 경우는 물류사, 소위 말하는 협력사 쪽에 이제 가맹점주님이 물건을 공급받고 결제를 하고 월 정산을 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처음 시작에 프랜차이즈 사업의 꿈을 가지고 큰 돈을 버시려고 다 시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해보시면 초기에 처음부터 공장 설립을 하시지 않는 이상 똑같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생각보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돈이 많이 안 남길 수도 있네. 들어가는 돈 많고 신경 쓰는 거 많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모든 일이 이제 단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과정을 견뎌내시고 정말 탄탄한 가맹점 시스템을 이제 만드시고 가맹점 숫자가 늘어나시게 되면 나중에는 바잉파워가 생기셔서 꼭 공장이 없으셔도 물류사의 어떤 협상력도 좀 더 높아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것이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만 생긴다고 하면 특히나 요즘처럼
SNS라든가 언론 매체가 많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정말 짧게는 6개월, 뭐 1, 2년 안에 가맹점이 뭐 100개가 넘기는 게 정말 순식간에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 과정을 이겨내신 분들이 굉장히 빨리 확장할 수 있는, 수익을 굉장히 다변화하고 넓힐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시면 가맹점 한 30개, 50개 여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렵다는 말은 뭐냐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더 이상의 확장이 좀 어렵고요. 욕심을 아예 안 가지고 너무 이제 수익이 없으시면 굉장히 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브랜드의 어떤 뭐 퀄리티라든가 가맹점의 어떤 뭐 소비자를 향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브랜드의 노력은 열심히 하시면서 잘 성장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가맹점은 50개 미만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잘 견뎌내냐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좀 성공이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니라 제조라든가 뭐 유통, 뭐 다양한 사업들은 하루아침에 몇 년 안에 2배 성장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 특히 외식 사업 같은 경우는 매력이 정말 잘 되려면 수년 안에 100배 이상을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약 2만여 개 가까이 되거든요. 매월 신생 브랜드들이 100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 중에 약 10% 정도는 원하시는 목표를 이룹니다. 그러면 나머지 목표를 이루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 그렇다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모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 상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IPO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타인의 자본 가지고 브랜드에 관한 가치를 가지고 성장하는 모델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장사하고 있는 우리 집 음식이 너무 맛있다, 우리 매장 어디 가서 오픈해도 웬만큼 장사 잘 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어떤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않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물론 뭐 아이템마다, 브랜드마다, 회사의 상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